entree, bon appetit. Pour myself a baseball shot. 이거 왜 맛있어? 저희가 이수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요? 지루하고 비전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통쾌하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특급 배우들이 총동원된 수백억대 대작 영화도 아닌 코믹 형사물이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개봉 보름 만에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극한 직업이 주말엔 1,500만을 넘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충무로 1,000만 영화의 공식을 깬 이 같은 선전이 한국 영화계에 던지는 의미, 금요일의 오아시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극한 직업이 오늘 오전 아바타의 흥행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이 영화계 안팎의 평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1,000만은 없었다. 이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영화의 흥행 구도가 달라질 것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개봉 보름 만에 1,000만 돌파를 했고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만 하루에 100만 명씩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날에 극한 직업 이후에 다른 경쟁작이 없어서 그렇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후의 흥행의 흐름을 보면 그것만도 아니에요. 대진운도 좋았지만 영화 자체의 화력이 엄청났다는 뜻이 되겠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오전 기준으로 1,362만 명이니까 아바타를 넘었습니다. 1위가 명랑인데 1,700만 명이 넘었죠. 2위가 신과 함께 죄와벌 1,400만 명. 이게 일단 4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국제시장을 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런 무서운 흥행 예상됐던 겁니까? 그렇죠. 극한 흥행이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500만 명 얘기를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고 나서 이 정도 영화면 700은 되지였습니다. 1,500만 명이 되니까 이제는 이게 사회적 현상이 되고 영화 흥행에 그러니까 요즘 경영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죠.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흥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화라는 평가가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흥행이 됐느냐죠. 일단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의 흥행을 단지 한 편의 그 흥행 사업이 돈을 버냐 안 버냐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시대 한국 사회가 어떤 오락,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바로미터라는 걸로 보면 극한 직업의 흥행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피로 사회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한국 국민들이. 그거는 힘들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상황이 포스트 탄핵 상황이죠.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이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 해결이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게 피로의 원인 아니겠어요? 그때 극장에서 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영화를 보기보다 그런 거를 잊고 웃고 즐겁고 재미있길 원한다고 하는 관객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극한 직업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계에서 1,000만 영화는 하늘이 내려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역대 흥행한 영화들을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의 흥행 공식은 나오죠? 사실 흥행이라는 게 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내려주는데요. 사람은 노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공식을 찾아내죠. 1,000만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고 17편입니다. 그럼 17편 안에서 통계를 내고 어떤 게 1,000만이 됐구나라는 걸 분석했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블록버스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이게 17편 중에서 12편이고요. 특히 가장 1등에 해당되는 명량의 경우가 제작비가 2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신과 함께 1편이 200억 원, 암살도 21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이면 흥행이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공식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늘 있었어요. 이건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특징인데요. 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영화 안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가 녹아 들어가야만 흥행이 되는구나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변호인이었죠.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가득 배어 있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이 영화가 1,137만 명을 모았는데 예. 이게 변호인이 대표적이었고요. 2015년에 베테랑 역시도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강했죠. 이게 재벌 또는 가진 자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매우 강했고요. 왕의 남자 또는 실미도, 특히 실미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최초의 천만 영화였는데 네. 노골적인 사회 비판 메시지가 있었던 영화였죠. 네. 그런데 이 극한 직업은 이런 흥행 코드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세상에 달리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12월까지만 해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 영화에서 그때 개봉했던 영화들이 마야광, PMC 더 벙커, 스윙키즈 같은 영화들입니다. 마야광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현실 비판 영화죠. 네. PMC 더 벙커는 남북한 이슈가 있어요. 한국은 뭐 1990년대 후반부터 쉬리란 영화가 개봉했을 때부터 네. 남북한 소재가 등장하면 영화가 흥행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네. PMC 더 벙커가 전형적으로 그런 영화였죠. 스윙키즈는 심파 오락 영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이 영화가 흥행이 될 거다 싶어서 연말에 겨울 방학 시즌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개봉했지만 세 편 다 영화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이때 연구가 부족했다는 반석들을 했어야 될 텐데 답은 없었죠. 그런데 1월에 이제 설날 즈음 해서 이제 극한 직업이 개봉하면서 관객들은 철저한 오락성을 요구하는구나. 메시지 또는 남북한에 대한 어떤 현실, 비판 이런 게 필요 없고 나를 즐겁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국 영화의 흥행 공식이 바뀔 겁니다. 네. 보면 한때 저널리즘을 영화가 대신한다고 할 정도로 그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랬던 것과는 지금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뭔가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극한 직업의 흥행 1등 공신은 주연 배우 유승용 배우겠죠. 네. 유승용 배우가 이 영화로 1,500만을 앞두고 있는데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염력이라는 영화였거든요. 네. 이 염력은 100억 원을 들였는데 100만 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유승용 배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영화는 부산행이라는 천만 영화를 만든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었거든요. 네네. 흥행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안 됐어요. 그때 흥행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나온 얘기가 지나치게 메시지가 강하다. 그 영화를 보면 코미디의 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철거민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 철거민을 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뜻밖에도 외면하고 또는 때때로 분노하기도 했죠.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 우리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왔지 그 안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가 강요받는 건 원치 않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벗을 했죠. 그러니까 유승용 배우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서 완벽하게 모든 메시지를 내려놓고 네. 이제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고 이제까지 이런 유머는 없었던 영화를 만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메시지든 감동이든 이제는 뭔가 강요된 느낌을 주면 관객들이 철저히 외면한다 이런 그런 분석을 좀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과거에 인기 있었던 투캅스나 강철중 이런 코미디 영화들과는 또 최근의 코미디 영화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1990년대에 강우석 감독이 투캅스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대세였죠. 네. 근데 당시의 영화, 이 강철중도 강우석 감독이 만들었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풍자가 있어요. 이 풍자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비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든 사회든 또는 뭐 비리 경찰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풍자는 평소에 현실에서는 비판하지 못하는 대상을 영화와 예술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풍자의 본질이거든요. 네. 한국은 오랫동안 풍자라는 것이 코미디의 본질이었어요. 풍자를 통해서 웃겼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웃거든요. 그런데 극한 직업은 풍자가 없어요. 네. 풍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해악이 있습니다. 해악은 뭐냐면
상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자조하지만 그러나 긍정한다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해악은 굉장히 한국적인 유머 코드고요. 그런 한국적 유머 코드가 극한 직업을 통해서 지금 관객들이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한 직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00만 명이 보셨으니까 많이 보셨겠죠. 네네. 한 사람만 바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마약반 형사 모두가 다 그냥 평범하지만 그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유머를 갖고 있는 네네. 어떤 면에선 바보 같고 어떤 면에선 이른바 병맛 코드를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이게 한 사람이 바보 짓을 하면 그런 비판을 받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배우들이 바보처럼 하지만 재미있고 평범하고 하지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연기를 하면 그게 해악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이 찰진 대사도 흥행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 바로 전에 또 코미디로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죠. 네, 사실 이 영화들을 보면요, 완벽한 타인이 떠올라요. 12월에 굉장히 대박 흥행을 했었는데 이 영화 역시도 이렇게까지 흥행이 될까 싶었는데 흥행을 했었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와 극한 직업과 완벽한 타인의 공통점은 배세영 작가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각색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 대사를 앙상블 있게 만들고 서로가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알고 보면 누구 하나를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를 풍자하면서 해악하면서 웃음을 이끌어낸다는 것. 이게 배세영 작가와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인 이병헌 감독의 장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감독과 배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웃기고 싶었어요. 너는 이 영화를 왜 했니 했을 때 어떤 의도니 했을 때 웃기는 거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보고 싶었거든요. 극한의 재미.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액션인가 코미디인가. 보통의 수사국 하면은 공직자의 점 혹은 소시민을 영웅화시킨다든지 이런 판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은 형사였으나 범죄 조직을 수탕할 때는 소상공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떤 새로운 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네는 자존심도 없니? 사실 살면서 하하하 웃을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나리오를 보고 대본을 봤을 때 하하하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정통 코미디 그 안에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생각해요. 액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웃음도 감동, 복합적으로 잘 조합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나 좀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극한 직업의 흥행 수익률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런 가성비는 없었다. 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죠. 놀랍죠. 사실 극한 직업의 수익률, 그러니까 총 제작비에서 누적 매출을 빼면 이제 정리하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무려 1,287%, 1,300%에 달합니다. 1위가 7번 방의 선물인데 이거 역시 유승용 배우의 작품이죠. 네. 1,500%에 육박하는데요. 사실 이런 가성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명량의 경우가 제작비가 200억 원 가까이 육박하는데 가성비는 733억 원, 3%. 네. 그러니까 총 수익률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성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 영화가 계속 규모를 키워가면서 제작비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한 편의 제작비가 몰빵되면 그러면 편수가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올해 설날에 볼 영화가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그 영화사들이 충분한 영화 제작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제작비가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한 직업의 가성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흥행 공식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배워야 될 건 신파도 없고 정치도 없고 억지 감동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이 극한 직업의 대성공으로 앞으로 코미디 영화들도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극한 직업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극한 직업 이전과 이후에 영화의 흥행 공식이 달라질 거고요. 여기에 적응하고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만 성공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